비타민C 메가도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피로회복에 좋다, 감기에 덜 걸린다, 면역력이 좋아진다,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말도 많아요. 신장 망가진다, 요로결석 생긴다. 아니 흡수도 안 되는데 돈 버리고 괜히 많이 먹지 말아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건강의 이유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비타민C 메가도스를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비타민C를 먹어왔는데요. 당연히 먹다가 말다가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하루에 1g 정도는 꾸준히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밀리그램씩 먹는 메가도스는 솔직히 부담스럽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아니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다 음식으로 먹고 조금 보충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황재 박사님의 강의와 비타민C 이야기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아왔던 저는 평소에도 뭔가 조금 더 특별한 신체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던 차에 이 책을 만났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메가도스를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와 함께 1000mg씩 하루 3번 먹었고요.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양을 늘렸습니다. 지금은 식사 직후에 3000mg씩 하루 3번 이렇게 복용한 지 대략 1년 조금 넘었고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산행 후 피곤한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기도 했죠. 그렇게 꾸준히 먹던 어느 날 저한테 진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진짜 제게는 사건과도 같은 변화였어요. 저는 40세 중반이 되면서부터 봄만 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나한테 빨대를 딱 꽂고 기운만 쭉 빨아가는 듯한 느낌?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렇게 힘없고 무기력한 상태. 봄은 제게 그냥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봄에는요, 매일 눈을 뜨면 오늘 좀 괜찮은가? 괜찮네? 그 다음날도 오늘은 괜찮네? 그 다음날은 오늘도 무사하네? 이렇게 봄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게 비타민C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생활에서 달라진 점을 찾아보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밖에 없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설마 비타민C 때문에 생긴 변화인가? 솔직히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는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카르니틴 합성에 관여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생리적 과정에서도 사용됩니다. 봄철 무기력에 메가도스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단정적인 연구가 충분한 건 아니지만 저는 오랫동안 제 몸이 필요로 했던 것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조금씩 균형을 찾아간 것은 아닐까, 이 정도로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제 몸을 잘 관찰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감기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감기에 걸리면 오래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제일 힘들었던 건 기침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어떤 때는 몇 달간 고생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가족들도 제가 감기에만 걸리면 기침할까봐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닌데요. 걸려도 제 경험상 비교적 가볍게 지나갔고 특히 기침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일도 최근에는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증상별로 그냥 이렇게 하나씩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 변화는 빨라진 피로회복 속도입니다. 저는 산행과 백패킹을 즐겨서 거의 매주 가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한 2-3년쯤 전부터는 다녀온 후에 너무 피곤하고 그게 또 회복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근데 메가도스 후 어느 날인가 문득 그 피곤함의 정도도 많이 줄어서 마치 제 몸이 2년 정도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원래 좋은 건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어느 날 문득 느껴진 거죠.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에너지 생성과 관련된 과정에 관여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변화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 역시 제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였죠. 많은 분들이 메가도스를 하면 신장이 나빠질까봐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2022년도에 57에서 2026년도에 72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오로지 비타민C 때문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역시 내 생활에서 뭐가 달라졌지? 하고 살펴보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와 아침 기상 직후에 소금과 레몬즙을 살짝 넣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비타민C 효과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비타민C가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니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서 비타민C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가능하면 운동도 하고 잘 자려고 하고 식생활도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
좋은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요하게 하나 더 챙기는 항산화 영양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먹는 양을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질환이 있거나 고용량 섭취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1년 정도 꾸준히 먹으니까 저한테는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처음에는 비타민C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 이런 게 궁금했다면 지금은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건데 그럼 어떤 비타민C를 먹어야 되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먹을 제품 자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차이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비타민C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가격도 다르고 원산지와 원료도 다르고 포장도 다릅니다. 그런데 앞면을 보면 대부분 똑같이 비타민C 1000mg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차피 1000mg이면 다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그냥 제일 저렴한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건강하려고 매일 먹는 건데 이왕이면 좀 깐깐하게 골라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 제품 3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똑같이 비타민C 1000mg인데 한 알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겁니다. 왜 다르지? 그래서 제가 직접 재봤어요. 먼저 고려온단 1.08g, 종근당 1.10g, 그리고 유한양행 1.15g. 세 제품 모두 표시된 비타민C 함량은 1000mg인데 완성된 한 알의 무게에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비타민C가 1000mg인데 나머지 무게는 뭘까? 비타민C 가루 1000mg을 우리가 먹는 이런 알약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른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봤어요. 제가 직접 측정한 총 중량에서 표시된 비타민C 1000mg을 빼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은단은 약 80mg, 종근당이 약 100mg, 유한양행은 약 150mg이 남습니다. 물론 이걸 불순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알약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들어가는 다른 성분들인데요. 다만 저는 매일 그리고 평생 먹을 생각이니까 같은 비타민C 1000mg이라면 다른 성분은 가능하면 적은 쪽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한 세 제품 중에서는 고려은단의 나머지 중량이 가장 적었고 그래서 일단 저는 고려은단. 그런데 이거 말고 2가지를 더 확인했어요. 첫 번째는 원료입니다. 고려은단의 제품 상세 설명을 확인해 보니까 영국 DSM사의 비타민C 원료를 국내에서 독점 공급받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장. PTP로 한정씩 개별 포장하고 은지 봉투로 한 번 더 포장되어 있어서 빛과 습기의 영향을 줄이고 보관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이런 PTP 포장 단위로 챙겨가지고 다니기도 아주 편하고요. 정리하면 제가 본 건 3가지였습니다. 직접 비교해본 한 알당 중량, 영국 DSM사 원료, 그리고 PTP 개별 포장과 은지 이중 포장.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고려온단 비싸잖아. 댓글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려온단은 비싸다. 아니, 내가 왜 제품 사면서 광고비까지 내야 하냐? 저도 물론 가격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하루 이틀 먹을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평생 먹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몇십 원 차이라면 가격만 보지 말고 매일 내 몸에 들어가는 게 뭔지 그걸 먼저 보자. 비싼 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싼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이 한 알에 30-40원 차이보다는 더 순수한 비타민C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은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알약이 좀 커요. 1000mg 정제다 보니까 작지는 않아요. 큰 알약을 잘 못 삼키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먹어요. 굉장히 쉽게 잘리거든요. 84세인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속쓰림인데요.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사람에 따라 속이 쓰리거나 또는 메스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먹습니다. 밥 한 숟갈 먹고 비타민C 먹고 또 다시 밥 먹어도 되고요. 그래도 계속 불편하다면 억지로 드시지 말고 양을 좀 줄여보시거나 다른 형태의 비타민C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비교해보고 선택한 제품은 바로 이 고려온단 비타민C 1000mg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참고로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저에게 일정액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 고를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